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뻐근해서 벌떡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젊었을 땐 단숨에 오르던 계단이 이젠 숨가쁘게 느껴지시나요? 쌩쌩하게 걷던 동네 길이 이젠 지팡이 없이는 나서기 두려우신가요? 저는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온 91세 의사 박진수입니다. 제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 80이 넘으셔도 청년처럼 등산을 즐기는 분이 계신가 하면 65밖에 안 되셨는데도 집 밖을 나서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다리에 있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온몸이 그 속도를 따라 힘을 잃게 됩니다. 어르신께서 이 글을 보게 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박 선생님, 이 이야기를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내 다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76세 이철민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혼자서 거뜬히 산책하십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은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살펴온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시간을 많이 뺏거나 헬스장에 가야 하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심지어 의자에 앉아 잠시 쉴 때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33년생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육선요 즈이보 전쟁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어렵게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사로 살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노년의 어르신들을 많이 뵈었죠.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80세, 9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90이 넘으셔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겨우 70대이신데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다리가 튼튼한 어르신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시지만 다리가 약해진 어르신은 점점 더 주변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리는 우리 자유의 상징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에게 권해왔던 다리 강화 운동을 저 자신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거뜬히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91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아침 40분씩 걷고 특별한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둘째, 관절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심장, 폐, 뇌 등 전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하기 싫어지고, 활동이 줄면 다리는 더 약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리만 튼튼하게 유지해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활동량이 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이는 다시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값비싼 약이나 힘든 수술보다 평소의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다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비결, 매일 꾸준히 걷기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자 가장 효과적인 다리 강화 운동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30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3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리가 약해진 상태라면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결,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걷기 힘든 분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겨우 앉았다 일어서는 게 운동이 될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까지 다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들을 모두 사용하는 완벽한 하체 운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싼 재활 장비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0번씩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동작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노인들은 넘어질 위험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계단은커녕 집안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마취가 걱정되셨죠. 저는 그분에게 이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3번 회씩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박 어르신은 병원에 들어오실 때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아파트 4층까지 계단으로 거뜬히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 다리가 꼭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네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번째 비결,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목이 튼튼해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살짝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발목이 훨씬 유연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발목 돌리기는 특히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목 관절이 뻣뻣해지면 걸을 때 발을 헛디디거나 불안정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발의 아치, 움푹 들어간 부분과 무너지기 쉽고 이는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면서 발목 돌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과 결합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4번째 비결,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치면 걸을 때 당기거나 통증이 생기고 오래 서 있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다리가 쉽게 붓게 됩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으세요. 앞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뒤쪽 다리의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세요.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세요. 2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서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자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발뒤꿈치 통증 예방입니다. 흔히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는 발뒤꿈치 통증은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발뒤꿈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은주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늘 호소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제가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도록 권해드린 후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5번째 비결,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은 작지만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제2무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또는 작은 구슬이나 바둑알 같은 것을 발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발가락 근육을 강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발가락 운동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발가락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넘어지는 사고가 40%나 적었습니다. 발가락 운동은 또한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발아치가 무너지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과 고관절로 그대로 전달되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발가락 근육이 튼튼하면 발아치를 잘 받쳐주어 관절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는 식사를 기다리면서 잠깐씩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9분만 투자하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그래도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을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을 꼭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동안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85세 때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하던 산책도 힘에 부치고 손에 쥐는 힘도 약해졌죠. 그때 제 식단을 점검해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깜빡했던 거죠. 식단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더 추가한 결과 3개월 만에 근력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IP 채소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80대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 근력도 약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합니다. 이것은 운동 효과도 있지만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셋째,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자주 드세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은 몸속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 강황, 카레의 주성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은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십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1/2분 정도 우려낸 후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강민석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꽤 심했습니다. 그분에게 매일 생강차를 드시도록 권한 결과 한 달 후 통증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강차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수분을 머금게 해서 다리가 붓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퉁퉁 붓기 쉽습니다. 제가 75세 때 아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한동안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김치를 자주 먹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고생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속 윤활액이 줄어들어 관절 길이에 마찰이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항상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물 마시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속도가 평균 30% 이상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해. 이제 내 다리는 예전처럼 좋아지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은 오늘부터 훌을 털어버리세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다. 오늘 내가 한 운동이 내일의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마다 속으로 이 통증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내 다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되뇌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통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몸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를 신경 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운동하고 관리하는데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혼자 힘으로 걷겠다. 손주 졸업식에 꼭 참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겠다. 와 같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제가 76세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손자 결혼식에서 당신과 꼭 춤을 추고 싶어. 그때 제 무릎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가 저를 매일 꾸준히 운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80세 생일을 맞은 해에 손자 결혼식에서 정말로 아내와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점을 불평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다리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지금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10번 돌려보세요. 내일 아침 양치질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만 해보세요. 모든 건강 여정은 이렇게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의 다리가 30년 더 젊어지는 즐거운 여행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경험과 지혜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귀한 가르침. 어르신들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한 노력에 반드시 귀 기울여 준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다리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삶의 좌우명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든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